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산 드래곤 힐 그리고 둔지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에서 보이고 있는 건물이 용산 미군 기지 내에 있었던 미군 전용 호텔인 드래곤 힐 롯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용산이 미군 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주변 지역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 용산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정말 최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울특별시 밑에 강남 지역과 연계되는 중요한 요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교통로에 해당되는 이 철로와 더불어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한강대로가 한강대교로 이렇게 이어져서 도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동쪽 지역으로는 지금 볼 수 있는 녹사평대교가 남산 3호터널을 거쳐서 소곡로를 거쳐서 도심 속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산구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교통상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요지에 위치했었던 이 용산구의 중심지에 그동안 지금까지 반환 과정에 있습니다만 미군의 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오랫동안 금단의 땅이 돼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이 지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더욱 이 용산구, 특히 이 용산 미군 부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용산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철도교통의 가장 거점이 되는 곳이었던 이 용산과 그리고 그 옆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 이곳에 터를 잡기 시작했던 일본군 사령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부선 철도와 한강 대로 등으로 이 도심과 연계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성외 지역이 중요 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면서 결국 그 중심의 기능을 이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에 지금 드래곤 힐 롯지라고 하는 이러한 호텔도 여전히 그 자리를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용산하게 되면 용산의 위치는 지금과는 다르게 바로 요 지역이 용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은 이 둔지산 지역에 해당이 되었고, 정확하게 용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 것은 바로 이곳의 용산이 되겠고요. 이것은 인왕산에서부터 만리동 고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강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위치상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용산이 되겠죠. 남산 자락에 있었던 둔지산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만초천이라는 것이 유입이 되는 과정에 이곳에 용산 나루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물류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용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용산 지역의 경강이라고 했던 지금의 한강의 중요한 물류가 모이는 나루터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이전부터 이 경강의 가장 중요한 포구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양화진의 서강과 용산, 그 다음에 한강진이 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이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리령을 거쳐서 서소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중심 위치에 용산 나루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 후기 한양의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이 방 중에서도 이 용산방의 거주 인구가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둔지방의 인구는 훨씬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강의 물류의 거점으로부터 이 마포나 용산 지역에서 결국 중심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만석방이나 반송방 등의 거주 인구가 이만큼 많았다는 것은 이러한 물류와 관련되는 상업
세력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간 일대의 군자감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중요한 물자가 모여지는 곳이 용산 나루에 있었다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교통상의 중심이 당시에는 물류가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용산방이 도심을 관통하는 바로 이 만초천이 유입되는 곳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용산이 이 한성 개시장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용산 나루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그러한 물류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리현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마치 한강에 이렇게 빠져드는 큰 용의 머리에 해당되는 곳에 바로 이 용산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곳에 지금은 마포구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용산 나루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용산 나루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만초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읍창로와 벼령창 등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890년대에도 이곳이 중심이 된 물류의 거점이 됐었던 곳을 이 많은 배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선시대의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원효로 1가 2가 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지금 한강철교 서쪽 지역이 용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70m 되는 용산에서 내려다 본 지금 한강의 모습이 되겠고요. 멀리 여러분들 관악산이 바라다 보이고, 지금은 뭐 아파트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만 당시의 용산, 지금의 용산에서 바라다 본 이 전체적인 한강변의 모습은 바로 이러했었고, 여기에 한강 철교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용산 중심에서 이 둔지산 중심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곳에 기찻길이 놓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경인철도의 부설과 또 이후에 한강철교가 부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류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게 된 것이 이렇게 강을 통한 수운보다는 육상교통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한강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곳에 철도교통과 관련되는 철도 공장들, 철도국, 용산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바로 이것을 끼고 일본군의 사령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종전의 용산방이 하던 역할을 점차 이 둔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현재 용산으로 지칭되는 이 둔지방이 점차 일제강점기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도 이곳을 둔지방이라고 불렸었던 명칭들이 여전히 용산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용산역과 더불어 용산 일본군 기지로 이어지면서 조선군 사령부가 위치하게 되는 곳이 종전에는 둔지산이 위치하고 있었던 둔지방, 소위 둔지미 지역이었던 곳을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전을 시키고 이 터에 넓은 터에 조선군 사령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용산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미군이 주둔하면서도 그대로 그 명칭이 이어져서 용산 혹은 드래곤 힐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 용산 지역으로, 용산 미군 기지가 있던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되살려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 커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잘못 쓰여서 왔었던 일본인들이 쓰였던 용산이라는 명칭이라든지 미군이 사용했었던 드래곤힐이라는 명칭을 대신해서 원래 우리의 전통의 명칭인 둔지미
둔지산이라는 명칭을 이제는 되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커지는 이유 또한 바로 그러한 데 배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용산과 둔지산을 둘러싼 그 역사성에 대해서 곧바지를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